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그 총리께서 대정부 질의 때 전날하신 거를 신문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게 소환 통보 아닙니까? 출석 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그 사전에 그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재명 대표 이번에 소환할 때도요.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내드렸잖아요. 팩스로. 나중에 팩스를 보내서 그래서 형식적인 조건을 맞췄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용산에서도 지금 세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 아마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다음 4월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최강욱 의원이 4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반부패 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보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상 수사를 못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서면 조사는 있었다. 시기는 전 정권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대략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하고 좀 종합을 해보면 21년 말이나 22년 초가 될 것 같고 물론 정확히 특정은 못 해주시겠지만 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여전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과거의 검사 시절에서 그렇게 비분관계하시는 모습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더 나가서요.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다 저렇다. 그 사건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본인 개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방어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안 하는 생각합니다.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2번이나 입장을 냈어요.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 발표가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 김의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서면 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대충 서면 조사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금 지났고 지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씀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종교를 못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교라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교를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자표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아니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그 사람의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판결 누가 받았다고 해서 깡패라고 이렇게 언론에 대놓고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자, 또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장관 다시 한번 여쭙게요. 뭐라고 했냐면 멀쩡한 기업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 이렇게 또 규정을 하셨어요. 아직 송환되어서 수사를 받기도 전인데 이렇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소환을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조사를 한 건데 이건 탈탈 털기보다는 살살 봐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서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지금 검찰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진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거하고 김건희 여사는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서면 조사서는 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좀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